배당으로 연금을 만드는 배당연금술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2023년 1월엔 제피를 400주 이상 담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포트폴리오에 제피를 새롭게 추가한 이유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선 제가 SCHD와 제피를 배당 포트폴리오에 함께 담은 이유를 조금 자세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종목 선정에 있어서만큼은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니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피를 포트폴리오에 담은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배당연금술사 채널 운영의 취지를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답을 알려드리는 채널이 아니라 함께 더 좋은 답을 찾아 나가는 채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직접 해보지도 않고 장점과 단점을 언급하고 싶지 않아서 직접 종목에 대한 애정을 갖고 투자해보려고 합니다. 배당연금 만들기의 핵심은 투자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 시간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배당 수익에도 복리의 힘이 작용합니다. 따라서 배당 투자를 할 때 시간의 힘을 최대로 활용한다는 것은 복리의 힘을 무한히 활용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스킬을 활용하기보단 시간을 활용하며 안정적으로 배당연금을 늘려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오랜 시간을 활용하며 배당 수익을 꾸준히 늘려가기 위해선 자신이 가고 있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일 것이란 강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소음과 같은 너무 많은 투자 이야기를 접하며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배당연금술사 채널을 통해 배당연금과 관련한 다양한 좋은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배당성장 투자에 대한 확신을 단단히 키워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것은 투자로 최고의 수익률을 내는 것도 아니고 채널을 필요 이상으로 크게 키우는 것도 아닙니다. 꾸준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점진적인 성장이면 저는 충분합니다. 마음이 맞는 분들과 함께 서로 의지하면서 오랜 시간 함께 희망적인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희망이 언젠간 현실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배당 성장 관점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종목은 SCHD입니다. 3% 이상의 배당 수익률, 게다가 매년 10% 이상씩 배당금이 커져나가기 때문에 오래 보유할수록 배당연금은 복리로 커져나갑니다. 평생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당장 받게 될 배당 수익률보다 배당 성장률이 배당연금을 늘려나갈 땐 훨씬 더 핵심적인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평생 투자를 지향하고 있는 저의 입장에선 반드시 딱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좋은 성장성을 갖춘 SCHD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저의 상황과 성향이 반영된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일 뿐입니다. 상황과 성향에 따라 10년, 20년 후를 논하기엔 심적인 부담이 크신 분들도 분명 존재할 겁니다. 간혹 SCHD와 제피 중 어떤 것이 더 좋은 종목인지를 두고 설전을 벌이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누구나 다 각자만의 사정이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타인이 보유한 종목을 평가하거나 걱정해 주시는 것보단 자신이 보유한 종목에 확신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SCHD와 제피의 기대 수익률을 수치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하는 영상을 올려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제가 직접 투자하면서 그 과정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직접 해보지도 않고 좋은지 안 좋은지를 말로만 논하고 싶진 않습니다. 차라리 투자 과정을 자세히 보여드리고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한 거죠.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직접 해보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투자는 심리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숫자가 모든 걸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수익률 부분에선 조금 부족한 선택일지라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높여주는 선택이라면 경우에 따라 그것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기대 수익률로만 좋은 종목을 판단하다 보면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추구하다가 자신의 마음을 지켜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직접 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을 땐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웬만해선 직접 해보는 편입니다. 경험도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제가 제피에 투자하는 첫 번째 이유는 수익률과는 별개로 다양한 경험을 구독자님들과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제피에 투자하면서 얻게 되는 수익률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자세히 다뤄볼 생각입니다. SCHD와 제피를 둘 다 보유하면서 두 종목의 서로 다른 매력,
그리고 단점을 제대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금 계좌에 어느 종목을 담는 것이 좋을지 깊은 고민에 빠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였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상품도 너무 여러 개다 보니 도대체 뭘 투자해야 할지 정말 힘들죠. 그때도 저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다양한 상품을 종류별로 직접 매수해보고 그 차이를 확인했었습니다. 물론 영상으로도 제작했었습니다. 수수료에 따라 분명 수익률 차이는 존재했지만 수수료도 경쟁을 통해 수시로 변해가므로 큰 의미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수수료보다 중요한 건 어느 상품에 투자하든 확신을 갖고 꾸준히 모아가는 것이었죠. 작은 수치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 정작 큰 것을 놓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는 환율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직접적인 비교를 위해 환 노출 상품과 환 해지 상품을 함께 매수했었습니다. 환율이 1350원을 넘어섰을 때 환해지 상품과 환 노출 상품을 함께 매수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환율이 1200원대로 돌아오자 수수료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차이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화면에 보이듯이 환해지 상품은 모두 플러스 수익률인 반면 환 노출 상품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죠. 똑같은 지수를 추종하지만 수익률 격차가 10% 이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높을 땐 수수료가 조금 더 높더라도 환해지 상품을 매수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해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죠. 원달러 환율이 평균치인 1150원보다 많이 높아져 있을 땐 연금 계좌에 환해지 상품을 담아야 한다는 원칙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일부러 코덱스 환해지 수량을 10주씩 아직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좌에 남겨두면 볼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이처럼 조금 번거롭더라도 직접 경험해보면서 알게 된 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끊임없이 기록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모두가 과거의 실패를 잊었을 때 그 실패를 유일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큰 수익의 기회가 찾아올 겁니다. 제피에 투자한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 연령대의 투자자에겐 SCHD만 모아가도 된다고 말씀드리더라도 실제로 흔들림 없이 모아가실 수 있는 분들은 아마도 많지 않을 겁니다.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께서도 올바른 배당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은 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저는 어머니, 아내, 그리고 사회초년생인 동생과 함께 투자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연령대에 따라 고민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60대이신 어머니와 30대 후반인 저에겐 20년 이상의 시간 차이가 존재합니다. 배당 성장에 시간이 더해지면 미래에 엄청난 현금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어머니께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시간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 보니 20년, 30년 후 커다란 부를 누리실 욕심은 없어 보이십니다. 그보단 머지않은 미래에 일하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는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만드셨을 때 더 큰 행복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돈의 심리학이란 책엔 로널드 제임스 리드라는 평범한 투자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 많이 소개돼서 이미 많은 분들께서 알고 있을 만한 이야기일 겁니다. 25년간 주유소에서 자동차 수리를 하고 17년간 백화점에서 청소를 했던 평범한 사람이 92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계좌엔 800만 달러, 하나로 90억이 넘는 돈이 있었죠. 오랜 시간 투자하며 복리의 힘으로 엄청난 부를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평범한 옷차림에 장작 패기가 가장 큰 취미였으며 주변에서 그가 부자인 줄 알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인상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는 부모님께서 이런 삶을 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30년 후에 90억 부자로 남으시기보단 건강할 때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드는 게 더 행복에 가까운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저 역시 부모님과 함께 투자해보지 않았다면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투자자들의 마음을 쉽게 이해하진 못했을 겁니다. SCHD의 가장 큰 장점은 연 10%가 넘는 배당 성장입니다. 매년 꾸준히 배당금이 늘어나므로 15년 이상 장기 보유한다면
초기 투자금의 10%가 넘는 배당 수익을 매년 기대할 수 있죠. 따라서 은퇴 시점까지 20년 이상 남아있는 젊은 투자자에겐 미래지향적인 SCHD가 최적의 대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가 얼마 남지 않으신 투자자들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미래뿐만 아니라 곧 있으면 현실로 다가올 은퇴 후의 삶까지도 고려하다 보면 심적인 부담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께서 은퇴에 대한 불안감과 조급함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실패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SCHD 투자가 너무 먼 미래를 그려나가는 투자라는 생각에 시작할 엄두조차 못 내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장주 투자로 투자 자금을 불린 후 나중에 SCHD로 옮겨오려고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익이 커지는 속도보다 조급함이 커지는 속도가 더욱 빠를 수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허비한 후 그냥 처음부터 배당주에 투자했어야 한다는 커다란 후회만 남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SCHD를 모아가는 것이 너무 먼 미래를 바라보는 투자법이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SCHD와 제피를 함께 보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SCHD로 미래를 그려가시면서 제피로는 현재의 삶을 누리는 것이죠. 제피에 투자하면 처음부터 큰 눈덩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굴릴 수가 없으므로 크기를 꾸준히 불려나가기가 힘듭니다. 반면 SCHD는 처음엔 작지만 굴릴수록 점점 커집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굴리다 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질 겁니다. 만약 제피와 SCHD를 적절히 조합한다면 초반부터 적당히 큰 규모의 눈덩이를 서서히 굴려나가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크기가 큰 대신 굴려나가는 속도도 빠르진 않을 겁니다. 종목 선택에 있어서 정답은 없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성향을 고려해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선택이라면 그것이 곧 정답인 셈이죠. 더리치 앱을 활용해서 1억 정도를 SCHD로만 구성했을 때 받게 될 배당연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의 왼쪽 그림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SCHD는 3, 6, 9, 12월에만 배당을 지급합니다. 배당소득세 15%를 제외하고 실제로 계좌에 입금되는 배당금은 3월에 55만원, 6월엔 75만원, 9월엔 68만원, 12월엔 75만원 정도입니다. 물론 작년 배당금을 기준으로 예상 배당금이 산출되므로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배당 성장률 10%를 가정한다면 7년 정도마다 2배씩 커져나갈 것입니다. 여유를 갖고 오랫동안 투자할 마음이 있는 투자자에겐 정말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하지만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거나 배당 투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분들에겐 3달마다 한 번씩 받는 배당금이 만족스럽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겐 오른쪽에 있는 SCHD의 5천만원, 제피의 5천만원을 나눠서 투자했을 때의 예상 배당연금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실 겁니다. 매달 꾸준히 평균적으로 35만원이 넘는 배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6, 9, 12월엔 보너스처럼 조금씩 더 많은 배당연금이 입금되죠. 물론 SCHD에 몰아서 투자를 했을 때보단 배당금이 커져나가는 속도가 더뎌질 겁니다. 하지만 매월 꾸준히 배당금을 받으면서 조금씩 배당이 성장해 나가는 성취감도 함께 느낄 수 있죠. 기대 수익률만 놓고 본다면 SCHD 비중 100%로 가져가는 게 15년 이상 장기적으로 봤을 땐 더 좋은 성과를 얻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15년 이상 확신을 갖고 가져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대부분일 겁니다.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며 너무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세우다 보면 오히려 지치기 쉽습니다. 제피를 포트폴리오에 추가하게 된다면 장기적인 기대 수익률은 조금 낮아질 수 있겠지만 매월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심리적인 부분에선 분명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하락과 횡보 구간에선 배당금이 있고 없고에 따라 심리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생겨납니다. 매달 추가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현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죠. 이것은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장점입니다. 따라서 기대 수익률로 두 종목을 좋다 나쁘다로 분류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어느 것에 더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선택 비중이 달라질 뿐이죠. 이분법적으로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비중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제피에 투자한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저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IH
이광님께서 배당성장 ETF로 SCHD만 계속 모아갈 것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배당성장 ETF도 분산이 필요할 것 같아 고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을 오랜 시간 고민했었습니다. 하지만 배당성장 ETF 중에서 SCHD보다 더 매력적인 대안을 아직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ETF가 등장한다고 할지라도 몇 년 정도는 성과를 지켜봐야 하므로 향후 몇 년 동안은 새로운 대안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여러 종목으로 구성된 ETF일지라도 하나의 자산운용사, 하나의 상품에 투자하는 것보단 당연히 분산해 두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한 종목 투자 자금이 억 단위를 넘어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SCHD보다 별로라고 생각이 드는 배당성장 ETF에 분산하는 것은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운용되는 제피를 선택한 것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더 좋은 수익률을 기대하며 매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CHD를 흔들림 없이 오랜 시간 모아갈 수 있는 심리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제 제 포트폴리오는 분기 배당이 아닌 월 배당이므로 배당금을 받는 재미와 함께 하락장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여유가 더 커질 것입니다. 더 마음 편히 즐겁게 투자할 수 있다면 저에겐 더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피의 비중을 SCHD보다 크게 가져가진 않을 겁니다. 저는 시간이 쌓여갈수록 제피가 S&P 500과 같은 시장 지수보단 부족한 성과를 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장기 투자할 땐 그냥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더 나은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드리고 개인적인 생각까지 덧붙여 보겠습니다. 커버드 콜 상품에 투자하지만 콜옵션 매입과 매도 개념을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서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커버드 콜 ETF는 10% 넘는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배당금을 많이 지급하는 종목들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도 10%를 넘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제피가 지급하는 배당금은 일반적이지 않은 배당 수익률이란 말이죠. 이처럼 말도 안 되는 고배당이 가능한 이유는 제피가 커버드 콜 전략을 활용하는 ETF이기 때문입니다. 커버드 콜 ETF가 무엇인지 최대한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ETF는 다양한 종목의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주가가 오르면 수익이 날 것이고 주가가 내리면 당연히 손실이 나겠죠. 커버드 콜 ETF의 수익과 손실은 보유 주식의 주가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콜 옵션이라는 것을 팔아서 얻게 된 수익까지 더해지죠. 만약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하락한다면 당연히 손실이 커지겠죠. 이때 콜옵션을 팔아서 얻게 된 수익으로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간단히 표현하자면 커버드 콜은 주식 보유 플러스 콜옵션 매도입니다. 콜옵션은 미래의 특정 가격으로 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애플의 현재 주가가 $100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달 후 애플 한 주를 $120에 살 수 있는 권리, 이 권리를 콜옵션이라고 합니다. 이 권리를 단돈 $1에 살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달 후 애플의 주가가 $120 이상으로 상승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흔쾌히 $1를 지불하고 그 권리를 살 겁니다. 만약 한 달 후 애플의 주가가 $150까지 올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콜옵션을 산 사람은 단돈 $1짜리 권리로 $150로 오른 애플 주식을 $120라는 싼 값에 매수할 수 있는 것이죠. $1를 써서 $30를 번 것입니다. $120 이상 주가가 상승할 것이란 기대로 권리를 샀는데 만약 한 달 후 $110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0짜리 주식을 굳이 $120나 주고 비싸게 살 이유는 없습니다. 이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면 됩니다. 권리를 사는 데 든 비용 $1를 제외하곤 추가적인 손실이 없는 것이죠. 콜 옵션을 사려는 사람은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상대로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예상만큼 주가가 오르지 않거나 하락하더라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펼쳐져도 권리를 사는 데 든 비용을 날린 것뿐이죠. 콜옵션을 사는 이유는 적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복권을 사는 이유와 비슷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콜 옵션을 사는 입장이 아니라 콜 옵션을 매도하는 입장입니다. 커버드 콜 ETF는
콜 옵션 매입이 아닌 콜 옵션을 매도해서 수익을 얻는 상품이기 때문이죠. 콜 옵션 매도자는 권리를 팔아 수익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애플의 현재 주가는 $100입니다. 한 달 후 애플을 $120에 살 수 있는 권리를 $1에 팔았습니다. $120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믿는 투자자가 그 권리를 사겠죠. 그런데 주가가 횡보하며 한 달 후에도 애플의 주가는 $100에 머물렀습니다. $100짜리 주식을 $120에 사면 당연히 손해겠죠. $120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겁니다. 이 경우 콜옵션 매도자는 주가가 $100에서 $100로 횡보했음에도 콜옵션을 매도해서 $1를 번 것입니다. 커버드콜 ETF는 주가가 횡보해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강력한 장점입니다. 주가가 하락했을 때도 콜옵션 매도를 통해 번 수익으로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조금은 만회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즉, 하락과 횡보 구간에선 주식 보유로만 수익을 내는 일반적인 ETF보다 유리한 것이죠. 하지만 급격한 상승장이 펼쳐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예시를 다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애플의 현재 주가는 $100입니다. 한 달 후 $120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1에 팔았습니다. 일단 $1의 수익을 확보한 것이죠. 그런데 한 달 후 애플의 주가가 $200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콜옵션을 매입한 사람은 아마도 만세를 부를 겁니다. $200짜리 주식을 $120에 살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콜옵션 매도자는 약속을 지켜야 하니 어쩔 수 없이 $200가 된 자신이 갖고 있던 애플 주식을 $120를 받고 넘겨줘야만 합니다. 권리의 대가로 $1를 받고 $80를 손해본 것이죠. 커버드 콜은 주식 보유 플러스 콜옵션 매도 공식 기억하시죠? 콜옵션 매도로 엄청난 손실을 떠안게 되었지만 다행히 주식 보유를 병행했기 때문에 주가 상승으로 최악의 손실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주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구간에선 크게 손해를 보는 것도 크게 수익을 내는 것도 아닌 상황이 벌어집니다. 반면 주식 보유로만 운용되는 ETF 상품이나 개별 종목은 상승장에서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겠죠. 간단히 정리하자면 커버드콜 ETF는 일반적으로 하락과 횡보 구간에선 유리하지만 상승 구간에선 불리합니다. 깊은 하락장이 펼쳐진 후 급상승장이 펼쳐지면서 이전 주가를 회복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한 주가 대폭락 이후에도 엄청난 상승으로 순식간에 주가 반등이 이루어졌죠. QYLD는 S&P 500 지수를 기반으로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는 패시브 ETF입니다. 연 10%를 훌쩍 넘기는 높은 배당 수익률만 보고 많은 투자자들이 매수했던 상품이죠. 하지만 깊은 하락과 엄청난 반등이 이루어지면서 커버드콜 ETF의 단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S&P 500은 2020년 3월에 잠시 하락했다가 급상승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반면 커버드콜 ETF인 QYLD는 2020년 3월에 하락한 후 안타깝게도 3년 넘는 시간 동안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커버드콜 ETF에 투자하면 월배당 그리고 고배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장에서 크게 소외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할 땐 주가 변동성이 작은 주식들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피를 운용하는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은 커버드콜 ETF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죠. 제피는 실제로 주가 상승 구간에서도 다른 커버드콜 ETF와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펀드 매니저의 역량으로 운용되는 액티브 ETF다 보니 단점 보완 가능성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제피가 SCHD의 성과를 상회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선 배당 재투자를 가정하더라도 SCHD보다 좋은 성과를 내긴 어려울 겁니다. 주가가 급반등하는 구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등장할 것이기 때문이죠. 제피를 포함한 커버드콜 ETF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는 10%가 넘는 고배당의 매력 때문입니다. 배당 수익률로만 비교한다면
보면 SCHD의 배당 수익률 3%가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SCHD의 배당은 빠른 속도로 증가해 나갈 겁니다.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많은 급반등 구간은 계속 등장할 겁니다. SCHD는 주가 반등의 성과를 함께 누리겠지만 커버드콜 ETF는 주가 반등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15년 이상 길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투자자에겐 제피와 같은 커버드콜 ETF보단 SCHD가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만 15년이라는 시간을 버텨내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더 좋은 종목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기대 수익률만 따지다 보면 자신이 처한 상황과 그에 따른 심리를 고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흔들린다면 기대 수익률이 실현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1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수학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SCHD만 모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치지 않고 배당연금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선 동기 유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피를 포트폴리오의 일부 편입하면서 배당연금 규모를 조금 키운 것입니다. 3천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제피 425주를 매수했습니다. 2월에 제피 425주로 받게 된 배당연금은 160.47달러입니다. 한화로는 20만 원 정도입니다. 매달 20만 원 이상의 배당연금을 확보해 둔 상태죠. 3월엔 제피와 SCHD의 배당금이 함께 나오기 때문에 40만 원 이상의 배당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SCHD의 분기 배당에 제피의 월 배당이 더해지면서 배당연금을 받는 즐거움도 커졌습니다. 미래의 기대 수익률은 조금 낮아진 대신 배당 투자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진 것이죠. 제피를 일부 편입함으로써 하나의 종목만 모아가는 것에 대한 부담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SCHD를 마음 편히 오랫동안 모아갈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졌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선택 대신 적당히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서 심리적인 부분을 보완한 것이죠. 안정적으로 점점 더 커져나가는 배당연금을 원한다면 제피보단 SCHD 중심으로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만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래지향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SCHD 비중을 높이고 현재지향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제피 비중을 높이면 됩니다. 잘 모르겠다면 반반 전략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투자해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상황인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정답이 없는 부분이니 각자의 상황과 투자 성향을 잘 고려해서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길 바랍니다. 수익률이 전부는 아닙니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대신 오랜 시간 포기하지 않고 즐겁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세요. 오랜 시간 살아남는다면 수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